모닝 스크리닝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핵심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와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섹터 흐름을 바꾸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좀 움직임이 달라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수 전체적으로 슬금슬금 게다가 코스닥은 닷새 연속해서 밀립니다. 지수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또 오늘장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에 대해서도 쭉 좀 봐주시죠. 네,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일 인베스트에 있습니다만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주들 미국에서 또 이제 환경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최근에 좀 달러 약세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주들도 대부분 좀 약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전력기기 섹터주들도 주도주였었던 흐름이 조금 완화되면서 하락이 오늘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력과 전력기기 쪽들도 다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주도주였었던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도 지금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수출주, 제조업 이런 쪽을 약간 피하자라는 시장의 시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후발주 말씀드렸었죠. SK바이오팜, ST팜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역시 셀트리온하고 삼바 흐름 상당히 강한 모습. 결국은 앞서서 말씀 주셨던 대로 지수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데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건설주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 급등하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정유주들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2차전지 내에서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상당합니다.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결국은 장기 소외되었었던 금리와 환율에 있어서 방어적인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개별 테마로는 딥페이크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범죄에 조금 활용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보안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CU박스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사이버 원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안면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알테라도 좀 강한 흐름, 클라우드웍스도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좀 수출주, 제조업, 반도체, 자동차까지 해서 IT 섹터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었던 전력기기하고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들까지도 고르게 좀 약세 조정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 제약바이오가 역시나 또 상당히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 내에서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 종목이 예전에 알테오젠이면 알테오젠 이렇게 쭉 끌고 가는 한 종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 흐름에는 뭔가 좀 동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런 분들께 팁을 주신다면요? 네, 바이오가 지금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약화되고 있죠.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수급이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대형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ABL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이런 쪽들도 강하게 올라왔었던 상황인 것처럼 수급이 다른 대형주 쪽으로 빠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약간 변동성이 생기고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와 좀 무관하다라는 점, 환율 무관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약간 거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에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익성도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라진 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발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 본다라면은 오늘 흐름상으로는 좀 3,000당지야. 요게 좀 한 23만 원대 7월달에 고점 찍은 이후로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14만 원대 있거든요. 요것도 한 14만 5천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할 것 같고 어제부터 GI 이노베이션 요것도 한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후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슬슬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염을 토하면서 100만 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런 쪽들 지수와 연동하는 쪽들 요런 쪽들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후발주들 보신다라면은 셀트리온이나 삼바도 좀 다른 대안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올릭스 이런 부분들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좀 제약바이오 섹터 내 후발주들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오늘 조금 조정은 들어갔습니다만은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도 21선에 좀 더 조정이 가까워진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노력 필요하겠고요. 키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무상증자 물량 들어오기 전이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물량 들어오고 좀 거래량 늘어나면 좋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이격 조정받고 또 가고 이격 조정받고 또 가거든요. 주도주를 좀 놓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후발주들 중에서도 알테오젠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시장의 구도가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출주들보다는 내수주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국면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완전히 내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런 수출주의 비중을 조금은 좀 덜어내고 내수주라든지 그리고 환율 하락기에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을 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흐름이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일시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높지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점점 약화되고 있죠. 그리고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엔캐리 자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좀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수출주들, 제조업들 중심으로 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피해를 봤던 금리 인하가 되면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주들 내지는 환율 원화가 강세를 갔을 때 뭔가 실적 면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서 만들어서 내수로 판다거나 이런 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같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출주 제조업이 완전히 안 좋다는 아니지만 시장에 돈이 없는 만큼 금투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는 계속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수주들 롯데쇼핑이나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 올라오고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오는 것만 보셔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미국의 해리스라든지 내지는 미국의 금리나 분위기, 달러와 약세에 대한 분위기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는 섹터, 최대한 손실은 안 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힘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금융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론 대형주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배당이라든지 이슈를 좋은 거 당연히 맞고 장기적으로 저점에서 사서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많이 빠졌다 접근하자 요런 시도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내 눈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 종목들 이런 쪽에 조금 시선을 좀 주시고요. 최근에 항공주도 좋습니다. 지금 환율 워낙 강세로 가면 갈수록 빚이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에어라든지 그 외에 항공주들도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수출 주도형 종목들보다는 최악을 보였던 섹터주들 쪽으로의 시선 이동은 좀 자연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분명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장한 지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유가증권 시장 빨간불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1%가량 하락했던 코스닥은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0.49% 정도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요새 시장 보시는 분들 답답함을 정말 지울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섹터 종목별로는 좀 많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어제 원화하고 엔달러가 상당히 좀 강세였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매도하다가 아침보다는 매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낙폭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견인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계속 시속 게임이 섹터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걸 다 대응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필요한 시장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가 확실한 종목과 섹터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들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매 유통하고
그다음에 뭐 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향후에 금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꾸준히 안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필요하고요. 2차 전지 셀업체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DI고 LG 엔솔 같은 그런 셀업체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결국은 대형주 중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빠질 때 뭔가 메꿔줄 수 있는 섹터주들이 반사적으로 더 강하다라는 점을 좀 확실히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28일 날 실적 발표 중요하고요. 시장이 컨센을 넘어서는 강한 실적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가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빠른 순환매 전략 쓰시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제가 2차 전지는 이제는 진짜 바닥인 것 같다라는 느낌? 배터리 실명제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좀 더 경쟁력이 생겼다? 요런 생각으로 조금 시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소매유통, 2차 전지 이런 쪽들하고 제약바이오 후발주들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의료기기 쪽들, 로봇 쪽들, 후발주들 조금 봐주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좋겠고요. 작년에 계속 시세를 강하게 냈었던 섹터주들은 조금씩 고점 돌파 안 될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비중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